어머니 퇴원하시면 언제부터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68세의 쌍둥이 육아는 무리라고 말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동안 애들은 어떻게 해요? 베이비시터 부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공짜 베이비시터였구나. 5년, 하루도 쉬지 않고 손주를 돌봤던 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마중 가고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손목이 저려도 참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 손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쓰러진 이 순간에도 그들이 걱정하는 건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 전 새벽 5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68세 할머니 허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은 지 오래예요. 그래도 해야지 뭐. 애들이 기다리니까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처진 볼,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카락. 68세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이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제 이름은 최인숙입니다. 올해 68세이고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진이네 집에서 5년째 쌍둥이 손주 은서와 은우를 돌보고 있어요. 처음 며느리 유진이가 부탁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육아휴직 끝나면 어린이집 보낼 건데 그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그 말을 믿었어요. 1년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쌍둥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부터 만들었어요. 은서는 케첩을 뿌려야 먹고 은우는 케첩 없이 먹는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햄도 작게 잘라서 볶고 밥도 아이들 입에 맞게 부드럽게 지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은서야, 은우야 일어나야지. 아이들을 깨우는 건 전쟁입니다. 겨우 아이들을 침대에서 일으켰습니다.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머리 빗겨주고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 은서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는 맛있다고 했잖아. 오늘은 맛없어요. 손이 떨렸어요. 관절염으로 뻣뻣한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가며 계란을 풀고 아픈 손목으로 프라이팬을 들고 말았던 계란말이였습니다. 참자,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때 며느리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말끔하게 화장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야근이에요. 애들 저녁이랑 목욕 부탁드려요. 응, 알았어. 야근. 이번 주만 3번째입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유진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일주일에 몇 번을 듣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매일 야근, 매일 회식, 주말에는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어머니,
오늘은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아들 지훈이도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도 출근해야 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회식이니?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생활이 그런 거지. 지훈이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애들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순간 화가 났지만 꾹 눌렀어요. 8시 30분. 쌍둥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도 챙기고 준비물도 챙기고 물통도 챙겼어요. 은서 손을 잡고 은우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늦으면 안 돼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도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따라주는구나. 숨이 차올랐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할 일이 산더미예요.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준비. 쉴 틈이 없습니다. 오후 3시 유치원 하원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다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은서와 은우가 반갑게 뛰어왔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은서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은서, 은우,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할머니. 4사람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 밖에 있었습니다. 혼자,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예쁘죠? 은서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렸겠죠. 있는 그대로를 그린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요. 매일 와서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응, 예쁘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려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했지만 고맙지 않았어요. 아프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유진이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는구나.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봤던 것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허리, 무릎, 손목, 발목.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그때 침대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부터 몰래 적어온 다이어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오늘부터 손주 육아 시작. 유진이가 1년만 부탁드려요라고 했다. 2021년 8월 3일, 은우가 열이 나서 혼자 응급실 갔다. 유진이는 회식 중이라 못 온다고 했다. 2024년 9월 5일, 거울을 봤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5년 전 사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던 거겠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은서가 그린 그림 속에서 나는 현관문 밖에 있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 정말로.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죠. 어머니, 퇴원하시면 언제부터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쌍둥이 아침 준비를 하고 8시에 유치원 등원시키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한 발짝 내디디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애들 하원 시간이 3시인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쓰러진 게 걱정이 아니라 손주들 마중을 못 가는 게 걱정이었어요.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기어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전 지금 회의 중인데요. 유진아, 나 쓰러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일단 제가 회의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가 더 중요하구나. 할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했고 30분 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과로로 인한 급성 탈진 증세입니다. 혈압도 많이 높으시고요. 최근에 무리하신 적 있으세요? 과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무리했는데, 네, 좀 힘들었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68세면 충분히 쉬셔야 할 나이인데요.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손주 돌봐요. 쌍둥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8세의 쌍둥이 육아는 무리입니다.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상태가 좋지 않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직장 다녀서 그건 며느리가 해결할 문제지 할머니가 몸 망쳐가며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병실로 옮겨져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유진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나아.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과로래. 쉬어야 한대.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 입원은 며칠 하신대요? 일주일 정도래. 일주일이요? 그럼 그동안 애들은 어떻게 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걱정하는 게 그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베이비시터를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쌍둥이라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공짜 베이비시터였구나. 유진이 병실을 나가기 직전에 물었습니다. 참 어머니, 퇴원하시면 언제부터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면 바로 애들 봐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유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유진아, 나 지금 쓰러져서 링거 맞고 있어. 의사가 쉬어야 한대. 네, 아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푹 쉬시라고 입원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 없으면 애들 볼 사람이 없어요. 베이비시터 부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200만 원.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그럼 나는 공짜 베이비시터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감사하다는 말만 하면 돼? 나는 사람이야, 유진아. 유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지금 예민하신 건 알겠는데요. 일단 푹 쉬세요. 유진이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병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뭐였지. 그냥 편리한 도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쭉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야근이에요. 애들 부탁드려요. 어머니, 내일 회식이라 늦어요. 애들 재워주세요. 부탁, 부탁, 부탁. 감사 인사는 많았지만 정작 제 몸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해줬구나.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다음 날 아들, 지훈이 병문안을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집에 와서 화내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예민하시다고. 지훈의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지훈아, 엄마, 정말 힘들었어.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애들 봤잖아. 네,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알아. 근데 지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그런데 왜 유진이는 내가 퇴원하면 언제부터 애들 볼 수 있냐고 물어.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유진이도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 다니는데 애들 볼 수가 없고. 그럼 나는 괜찮은 거야? 엄마, 지훈아, 엄마 퇴원하면 이제 애들 못 봐줘.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5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못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가 낳은 애들이니까 너희가 키워야지. 지훈이 당황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됐어. 5년 동안 충분히 했어.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퇴원하면 선언할 거야. 육아 파업. 퇴원하는 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랑 유진이랑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과 유진이, 쌍둥이 은서와 은우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반갑게 안겨왔어요. 그래, 잘 있었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언제 다시 우리 집 와요? 은우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응, 그게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너희 엄마 아빠 오시라고 했어. 무슨 얘기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네 식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따라줬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지훈과 유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유진아,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유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어요. 나 이제 애들 육아 못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애들 육아 이제 못한다고 했어. 5년 했으니까 충분해. 어머니, 농담이시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진심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시면. 갑자기라고? 5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서와 은우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애들 잠깐 밖에서 놀게 해라. 네. 지훈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유진과 단둘이 남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유진아, 나 병원에 쓰러져서 링거 맞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퇴원하면 언제부터 애들 봐줄 수 있냐고 물었잖아.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 봤어. 내일부터 애들 봐달라고 했더라. 어머니, 그건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너만 일이 있니? 나는 없어. 나는 68세야. 너보다 30살이나 더 많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그런데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너희 애들 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아플 때도. 그런데 너희는 한 번이라도 어머니 힘드시죠? 라고 물어본 적 있어?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라고 한 적 있어?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 들려요. 지훈아, 너도 앉아. 지훈이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얘기 잘 들어. 이제 나는 애들 육아 안 해. 5년이면 충분히 했어.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가 낳은 애들이니까 너희가 키워야지. 엄마,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희가 힘들다고? 너희가?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훈아, 너는 매일 회식 가잖아. 주말에는 골프 가잖아. 그게 힘든 거야? 그건 회사 생활이. 회사 생활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회사도 안 다니는데 왜 일주일에 7일을 일했을까? 지훈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안 돼. 한 번 봐주면 또 매일 봐달라고 할 거잖아.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베이비시터 부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그럼 부르지 그래. 아니면 유진이 내가 일 그만두든지. 제가 일을 그만둬요? 지금 제가 팀장 승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 승진 중요하지. 근데 유진아, 나도 내 건강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지훈이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었어요? 이기적.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지훈아, 68 노인한테 5년 동안 쌍둥이 육아를 맡긴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건 지훈과 유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라. 애들도 데리고, 그리고 다시는 애들 봐달라고 연락하지 마. 내 대답은 똑같을 테니까. 두 사람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했다. 드디어 했어.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어머, 인숙이. 병원에서 퇴원했니? 응, 오늘 나왔어. 근데 순자야, 나 큰일 했어. 무슨 큰일? 애들한테 선언했어. 이제 육아 안 한다고. 전화 너머로 순자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인숙이 내가 드디어 했구나.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근데 순자야, 나 혼자 싸우기 힘들 것 같아. 애들이 계속 압박할 것 같거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 동네 할머니들 중에 너처럼 황혼 육아로 고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내가 모임 한번 만들어 볼게. 모임? 응, 황혼 육아 거부 모임. 어때? 웃음이 나왔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인수가 잘했어. 진짜 잘했어. 순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보는 노을이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육아 파업을 선언한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5시가 아니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봤어요. 손주들 유치원 준비로 정신없던 아침이 아니라 제 속도로 움직이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아침이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급합니다. 급하다는 말. 일주일 동안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급한 건 없어. 이제는 오전 10시 친구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인수가 준비됐어? 응, 나갈게. 좋아. 우리 집으로 와. 다들 모였어. 순자가 약속했던 황혼 육아 거부 모임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5명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모두 제 또래였습니다. 인수가 왔구나. 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러분, 인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할머니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인숙 씨, 반가워요. 저는 영희예요. 저는 경숙이고요. 저는 명자입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눴어요. 순자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모임이니까 각자 사연을 한번 나눠볼까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요, 4년째 손주 셋을 돌보고 있어요. 큰 손주가 8살, 둘째가 6살, 막내가 4살이에요. 셋이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고 2년 후에 막내를 또 낳았거든요. 전 혼자서 셋을 봐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주말에도 학원 보낸다고 저보고 데려다 달래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세상에. 경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6년째예요. 손주가 둘인데 며느리가 매일 늦게 들어와요. 늦으면 11시, 12시.
그럼 전 그때까지 있어야 하고요. 6년이요? 네. 처음에는 1년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명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5년 동안 쌍둥이를 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어머, 쓰러지셨어요? 네. 그런데 며느리가 병원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언제부터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 들었어요. 제가 독감 걸려서 사흘 누워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언제쯤 나으실 것 같아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라고 했어요. 우리 다 똑같네요. 우리 며느리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나 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이미 선언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육아 파업 선언했어요. 이제 안 한다고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내요. 근데 전 안 받아요. 대단하시네요. 영희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쓰러지면 끝이에요. 근데 며느리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떡하죠? 명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돕는 거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누가 힘들면 여기 와서 하소연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저도 육아 파업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고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이번 주에 며느리한테 말해볼게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사연,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여유롭게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순자와 경희를 만나 수다도 떨고 오래전에 그만뒀던 노래교실에도 다시 등록했어요. 인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노래교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주름도 줄어든 것 같고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어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켰어요. 한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했거든요. 오늘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실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달 동안 유진이 보낸 문자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점점 애원조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문자를 읽으면서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유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끔했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어요. 유진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근하니까 상사가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요. 승진은커녕 해고 직전이에요. 베이비시터는 안 구했어? 구했죠. 구했는데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일주일에 3번이나 바뀌었어요. 어떤 분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어떤 분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결국 제가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론 안 되겠어요. 유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랑 싸움이 너무 잦아졌어요. 매일 싸워요. 내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육아를 도와야지 하면서요. 제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은서가 유치원에서 그린 건데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그 옆에 보고 싶어요라는 글씨,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애들이 매일 어머니 찾아요. 할머니는 왜 안 와?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나? 그러면서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은우가 엄마는 할머니만큼 잘 못해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정말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마중 가고 밥 해주고 목욕시키고 그 모든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 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유진이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은서와 은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림을 다시 유진에게 건넸어요. 유진아, 나도 애들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그럼, 하지만 안 돼.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사과받았어. 그리고 내 사과는 진심인 것 같아. 그럼 왜요? 유진아, 내가 다시 도와주면 또 똑같아질 거야.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1년만요라고. 유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유진아, 나는 68세야.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한번 쓰러졌잖아. 다시 쓰러지면 그땐 정말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제가 이번엔 정말 조심할게요. 무리하지 않으시게. 무리 안 하게. 유진아, 쌍둥이 육아 자체가 무리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해결해야지. 너희 애들이니까. 어머니, 나는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내 차례야. 내 인생을 살 차례.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유진아, 넌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어? 그게 무슨, 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한 말 기억나? 퇴원하시면 언제부터 애들 봐주실 수 있어요? 이게 가족한테 하는 말이야?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그린 그림 봤지? 나는 현관문 밖에 있더라. 가족이 아니라 일하러 오는 사람이었어. 어머니, 유진아,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너희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이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노래교실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어. 왜? 손주들이 사랑스러우니까. 너희가 힘들까 봐.
어머니, 죄송해요.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유진아, 이제 그만 가봐. 어머니가, 그리고 다시는 애들 봐달라고 부탁하지 마. 내 대답은 똑같을 테니까. 유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되는 거죠? 응, 안 돼. 유진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직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해봐.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은서가 그린 그림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도 보고 싶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제 건강을 지켜야 나중에라도 손주들을 볼 수 있으니까 거절한 거예요. 미안해, 은서야, 은우야. 할머니가 너무 늙었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너희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늙고 아파서 그래. 미안해. 다음 날 오후 등산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은우 할머니시죠? 은우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팔을 못 쓰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께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서 할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손이 떨렸어요.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은우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 은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오른팔이 부어올라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심한 타박상이네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아들 지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도 전화를 안 받아? 화가 났지만 지금은 은우가 먼저였습니다.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는 팔을 무리하게 쓰시면 안 돼요. 은우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응, 집에 가자. 할머니 집이요. 엄마 집 아니고. 은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우야, 엄마 집으로 가야지. 싫어요. 엄마는 할머니만큼 잘 못해요. 할머니 집에서 있고 싶어요. 은우야, 할머니, 제발이요. 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 수 없이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우를 소파에 눕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죽 끓여줄게. 은우가 좋아하는 계란죽을 끓여주고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유진아, 은우가 유치원에서 다쳤어. 지금 내 집에 있어. 네, 은우가요? 많이 다쳤어요? 팔을 다쳤는데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래. 병원 갔다 왔어. 아이고,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지금 은우 데리러 올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오늘 제가 면접 갔다 왔어요. 회사 그만뒀거든요.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면접에서도 떨어졌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회사도 못 다니고 육아는 너무 힘들고 지훈이랑은 맨날 싸우고. 유진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엄마인가 봐요. 애들한테도 자꾸 화내게 되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한참을 울던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우 오늘 하루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애들 앞에서 이러고 싶지 않아서요. 하루만. 거절하려다가 은우를 봤어요. 소파에서 잠든 은우가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하루만. 감사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하루만이라고 했어. 하루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은우가 깨어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은서는요? 은서는 집에 있을 거야. 은서도 데려올래요. 은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은우야, 그건 제발요, 할머니. 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은서도 데려다 줄래? 네. 은서도요? 응. 은우가 동생 보고 싶어 하는데. 아,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데려다 드릴게요. 30분 후 유진이 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진짜 많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날 밤 손주들과 함께 잠들었어요. 은서는 제 왼쪽에, 은우는 오른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내일 보내면 다시는 매일 볼 수 없겠지.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후 유치원 가족 발표회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가족 발표회.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갔을 텐데 지금은 제가 가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나 다음 주 금요일 발표회에 가도 될까? 어머니, 사실 은서가 어머니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발표 내용이 어머니에 관한 거래요. 근데 어머니 가시면 마음 아프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가시면 아실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유치원 강당에는 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저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발표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은서와 은우 차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서이고요. 이 친구는 제 동생 최은우예요. 오늘 저희는 우리 할머니를 소개하려고 해요. 할머니, 제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는 벌써 아침밥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 손을 꼭 잡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확히 마중 오세요. 은우가 마이크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저는 케첩 없이, 누나는 케첩 있는 걸 좋아하는 거 다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요,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오셨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쉬셔야 한대요. 은우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 썼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우리가 착하게 있을게요. 다시 와주세요라고요. 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 가족 중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니? 라고요. 저희는 할머니라고 대답했어요.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뒤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은서와 은우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강당 안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진과 지훈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유진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지훈아. 엄마, 저희는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필요로 하는지 몰랐어요. 애들뿐이 아니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 우리 집 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은서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할머니는 이제 늙었어. 예전처럼 매일 은서랑 은우를 돌볼 수는 없어. 왜요? 할머니도 아프거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러 갈게. 그리고 은서랑 은우가 할머니 집에도 놀러와. 어때? 일주일에 한 번이요? 매일은 안 돼요? 매일은 안 돼. 할머니도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고 노래교실도 가야 하거든. 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도 친구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도 사람인데. 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와요. 토요일이 제일 좋아요.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약속이죠? 응, 약속. 은서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새끼손가락과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도장 찍었다.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래도 와주신다고 해주셔서요. 저희가 어머니를 완전히 잃은 줄 알았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네, 알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다는 거.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달라질게요. 이제는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저희가 부모로서 책임질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오시면 저희가 밥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쉬시게. 그래, 네. 어머니는 그냥 놀러만 오세요. 애들이랑 놀아주시기만 하시고.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일요일에는 엄마 집에 저희가 갈게요. 청소도 도와드리고 같이 저녁 먹고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챙길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이 철이 들었구나.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인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좋은데? 오늘 손주들 발표회 갔다 왔어. 어머, 잘 됐네. 어땠어? 애들이 나에 대해 발표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에.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야. 토요일에. 정말? 그럼 너 다시 육아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만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오는 거야.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응. 그리고 며느리가 밥 해준대. 내가 쉬라고. 와, 정말 달라졌네. 그러게.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 순자가 웃었습니다. 인수가 잘했어. 내가 버텨준 덕분이야. 고마워, 순자야. 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우리가 있잖아. 우리 황혼유가 거부 모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제 됐어. 이제 진짜 괜찮아. 석 달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은서와 은우가 달려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불고기 만들었어요. 그래, 고생했네. 아니에요. 어머니는 편히 앉으세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훈이 회사복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은 이제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회사 일은 평일에만 하기로 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만든 불고기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유진아, 불고기 맛있네. 정말요?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거 생각하면서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훈이 말렸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지훈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진이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둘이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다행이에요.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머니, 저 요즘 힘들 때마다 생각해요. 어머니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 새 직장 구했어요. 재택근무 가능한 곳으로요. 그래서 애들 하원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잘했네. 그리고 지훈이가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제가 새 직장 적응할 동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많이 달라졌어. 손주들도, 며느리도, 아들도, 그리고 저도. 다음 날 일요일, 아들 가족이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청소를 하고 유진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은 제 작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 그 옆에 은서, 은우, 엄마, 아빠 모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 이상 현관문 밖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 모두 웃고 있었어요.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5년이 걸렸지만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최인숙으로서.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좀 더 일찍 이럴 수 없었을까?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고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